우리가 SPS 협정과 달리 정의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안 나오나 상당히 어떤 조치의 형태를 보고 TBT 협정이 적용되냐 아닌지를 이렇게 봅니다. SPS 협정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조치의 그 목적이 디지즈를 뭐 발생시키는 걸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든지 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죠?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푸드에 있는 뭐 컨테미넌트로부터 뭐 인간 생명을 보호한다든지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보호 목적 상당히 목적지향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TBT 협정은 없죠. 목적이 없어요. 그냥 제품 특성을 이렇게 기술한 구두 조치는 안 돼요. 왜? 다큐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서화된 조치, 뭐 법, 규정, 뭐 이런 것들은 다 문서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행정 조치도 이게 문서로 하다라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해당이 돼요. 구두로 하는 건 안 해요. 그리고 프로덕트 캐릭터리스틱을 이렇게 그 조치에 이렇게 레이 다운 해야 돼요. 그 법규나 뭐 행정 조치나 이런데 그 제품 특성에 관련된 뭔가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TBT 협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쇠고기를 뭐 어느 나라에서 뭐 저기 송아지가 났고 뭐 그걸 비육을 했고 뭐 슬러터를 해서 뭐 미국으로 들어왔는지를 딱딱딱 이렇게 레벨을 A, B, C, D로 캐테고리로 나눠서 A는 뭐예요? 뭐 미국 내에서 전적으로 자라서 뭐 나서 자라서 죽어서 그러니까 도축돼서 있는 쇠고기 그건 A죠. B는 뭐예요? B하고 C는 조금 다른데 하여튼 이제 미국 외에서 그죠? 뭐 어느 나라에서든 간에 미국 외에서 뭐 난 장소가 미국 외든지 아니면 뭐 비육된 데가 다른 데라든지 뭐 도축된 데가 다른 데라든지 해서 이렇게 났을 때는 미국 내에서라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나라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B, C로 나눠서 멀티플 컨트리의 조합으로 그 레벨링을 하도록 돼 있고 그게 과연 제품 특성을 그 기술한 규제냐 이거예요. 뭐라고 미국 규제가 돼 있겠어요? 쇠고기의 그 생산, 비육, 뭐 도축 장소를 여러 나라에 관련된 경우는 B 라벨로 또는 C 라벨로 표시하고 미국 내로 들여가라. 그렇게 규제를 하고 미국 내에서 다 된 경우는 그냥 A 라벨로 해서 들어와라. 뭐 그렇게 규제가 돼 있겠죠. 그게 제품 특성을 기술한 규제냐 이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나고 어느 나라에서 죽고 어느 나라에서 뭐 키우고 하는 거를 그 마킹 형태로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게 제품 특성을 기술한 문서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넓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뭐 전형적인 TBT는 안 해요. 전형적인 TBT라면 제가 뭐 예를 들었듯이 뭐 정향나무 클로버 플레이버 정향나무의 향이 나는 담배는 미국 내에서 판매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클로브 플레이버드 시가렛이죠. 그게 이제 정향나무 담배 사건인데 그 담배의 특정한 그 향 또는 플레이버 뭐라 해야 되나 향도 되고 맛도 되고 하여튼 그거를 딱 기술하면서 판매를 못하게 하죠. 그건 제품 특성을 기술한 규제겠죠. 그래서 딱 TBT인데 지금 경우는 사실은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 제품 특성이라는 걸 넓게 봐가지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또는 그 PPMS 관련 규제의 경우도 해당돼요. Production Process Method, 그걸 PPMS라고 하는데 뭐
뭐 이러이러한 식으로 생산된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판매 못한다. 뭐 그렇게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납으로 뭐 이렇게 여과 과정을 거쳐서 생산한 무슨 금속 물질 이런 거 판매 못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속 물질을 생산할 때 납으로 여과 과정을 거친다는 그 특정한 프로세스 메서드를 규제하죠. 그러니까 저기 해당되는 거예요. Document which lays down their related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게 TBT 협정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with which compliance mandatory. 그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조치.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제 규정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못 팔아, 못 들어와, 뭐 퍼니시 당해 그런 거. 근데 임의적이지 않은 경우는 강제적이지 않은 경우는 저 스탠다드로 넘어가죠. With which the compliance is not mandatory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스탠다드는 될 수 있을지언정 technical regulation은 안 돼요. 그럼 스탠다드의 얘는 뭐냐? 뭐 이러이러한 그 납으로 뭐 생산해서 뭐 하는 거는 팔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너희가 뭐 non mandatory니까 금지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인센티브를 뺏는다든지 그런 거를 잘 준수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걸 준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가 갈려지는 게 아니고 유인이 경제적인 유인이 제공이 돼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잘 갈려지니까 그거는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고 non mandatory한 규정이죠. 또는 simply 정부가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권고하는 거.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을 권고한다. 그런 식으로 되면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은 안 되고 스탠다드가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정의에 맞으면은. 그다음에 이 세컨드 센텐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그 터미널로지나 심볼이나 패키징, 마킹, 레벨링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 as they apply to a product process production method PPMS에 또 연결되는 그러한 마킹이나 심볼, 터미널로지, 패키징, 레벨링 리퀘어먼트 그런 경우가 또 TBT 협정에 적용되고 그래서 TBT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TBT가 그 일반 GATT와 달리 2.1조는 GATT처럼 어떤 비차별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TBT가 적용되나 아니면 GATT 3조가 적용되나 비차별대 의무는 똑같이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는데 2.2조가 TBT 협정에 있죠. 그래서 2.2조라는 게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GATT에 없죠. 그러니까 TBT가 적용되게 되면 2.1조도 준수해야 되고 2.2조도 준수해야 되니까 그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과도하게 뭐 취하지 못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차별을 보는 게 아니고 2.2조에서 말하는 그 어떤 necessary 테스트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치의 어떤 강도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이익과 손해 이렇게 밸런싱을 맞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어긋나게 되면 이제 위반이 되니까 TBT 협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치죠. 근데 자꾸만 이 애펠렛 바디나 패널이 웬만하면은 TBT 협정으로 그 적용시키려고 하는 숨겨진 이유는 제가 해석하기는 그래요. 그만큼 TBT 협정이 이제 2.2조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들을 많이 이렇게 추가적인 규율로 함으로써 어떤 자유교육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TBT가 적용되는 경우는 자유교육이 증진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니멈 스탠다드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딱 부여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못하겠지.
그러면 교역 장벽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조금 넓게 해석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 우리가 그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이나 이제 스탠다드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통상법이 규율하기 시작을 이제 했는 건데 우루과이 라운드 때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도쿄 라운드 때부터 그랬는데 이런 돌덩어리 저게 이제 대벤이라는 건데 혹시 그리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어 뭐 이런 거? 저는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 드봉이라고 하나 모르겠어. 하여튼 대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 이게 이제 한ton 그 도량형의 단위예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나 뭐 그리스나 이런 쪽에 보면은 이 저 돌덩어리 하나 가지고 이제 도량형을 통일했는데 1대벤이 아마 92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소 한 마리는 뭐 119대벤으로 표시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어떤 표준을 정해서 국제 교역을 조금 이렇게 단일화하고 심플리파이하고 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이거 뭐 남북 전쟁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남부의 그 철도의 그 선로폭이 5피트였는데 북부는 이제 4피트 8.5인치로 선로폭을 해가지고 남부보다는 좁게 한 거죠. 그래서 남부는 5인치인데 북부는 4피트인데 5피트인데 북부는 4피트 8.5인치니까 좀 좁은 거죠. 그래서 철도가 남부에서 북부로 가지 못하게 대부분의 그 외국 물자들은 이제 북부로 들어오죠. 항구들. 그러니까 남부의 어떤 그 국제 교역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어떤 표준이나 이런 거를 인호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북부가 상당히 번영을 하게끔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스탠다드를 이렇게 조작함으로써 교역 장벽을 이렇게 창출하고 뭐 이런 역사적인 그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어떤 그 표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최소 기준 대우를 정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런 짓을 못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증진되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정의 자체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해당되게 되거나 또 저렇게 해당되게 되거나 두 가지가 이제 TPT 협정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데 규율이 되는 그 조항이 조금씩 다르죠.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이 되느냐 스탠다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항은 달라지게 됩니다. 뭐 전자제품이 유럽으로 수출되려면 이 CE 마크를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CE라는 특별한 그 어떤 표준이 있어요. 뭐 UL 이런 건 미국에 들어갈 때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셀몬 세이프 마크예요. 그래서 무슨 새우나 이런 거를 잡을 때 저 셀몬을 아니죠 돌고래 셀몬을 수출할 때 저 돌고래를 해치지 않고 잡았다는 그 마크를 받아야만 이제 수출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뭐 이런 예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런 어떤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제품 특성 관련 규제라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저걸 뭐 못 달면 못 들어온다 이렇게 안 해도 뭐 저렇게 달면 달거나 안 달거나 들어올 수 있는데 그죠? 들어올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볼 때 저 돌고래 세이프 마크를 달면 이거 훌륭한 사람들이 생산한 거군 그러면서 막 더 사게 되고 뭐 저런 안정 인증이 없는 제품은 좀 찜찜하고 그러면 안 사게 되고 그래서 어떤 그 스탠다드로 이게 아니고 또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하지만 그게 스탠다드를 부여받는 제품하고 못 부여받는 제품은 이제 상당히 그 시장에서의 그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좀 규율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런 그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이나 스탠다드의 예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2조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제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이 적용되게 되면 이제 2조가 적용되는데 2조의 구조는 이제 2조 1항과 2조 2항 이렇게 있어서 2조 1항은 우리가 뭐 게트 3조 배울 때 다 아는 거죠. 어떤 like 프로덕트가 있는데 그게 수입품도 있고 국내 제품이 있으면 그 수입품에 대해서 less favorable treatment를 부과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니까 동등 대우를 해주거나 수입품에 좀 더 유리한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less favorable treatment를 부여하는지 안 하는지의 원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시장에서의 판매 또는 뭐 유통이나 생산, 사용이나 offering for sale이나 이런 과정에서의 그 경쟁 조건을 불리하게 부여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detrimental impact가 competitive condition에 수입품의 competitive condition에 detrimental impact가 발생하게 되면 그건 이제 3조 위반인 거죠. 근데 TBT 협정은 2.1조를 해석할 때 그렇게 똑같이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했죠? 어떻게 해석했죠? detrimental impact가 있더라도 그다음 뭐죠? detrimental impact가 있으면 위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게트 3조에서는 detrimental impact가 있으면 위반이죠. 근데 TBT 협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detrimental impact가 있어도 정당한 어떤 정부 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뭐인 경우? distinction인 경우, 구분인 경우. 그렇게 차별하는 게 정당한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그 distinction, 구분을 하기 위한 그 경우, 그 목적에서만 그렇게 구분한 경우,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exclusively 이런 말이 나와요. exclusively stemming from legitimate governmental objective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exclusively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exclusively 정당한 정책 수행을 하기 위한 그 구분을 하기 위한 경우 이런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은 없고 exclusively 정당한 정책 수행을 위한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수입품의 경쟁 조건에 detrimental impact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기서 말하는 less favorable treatment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에요. less favorable treatment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ess favorable treatment의 해석을 게트 3조에서는 딱 하나만 봤죠. 경쟁 조건에 detrimental impact가 수입품에 있으면은 less favorable treatment인 거고 없으면 아닌 거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를 처음에 봐요. 그래서 수입품의 그 경쟁 조건에 detrimental impact가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분한 이유가 exclusively 정당한 정책 수행을 위한 구분인 경우는 less favorable treatment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닌 거고 detrimental impact도 있고 그게 정당한 정책 수행을 위한 그 전적인 그런 목적이 아닌 경우에 less favorable treatment이기 때문에 게트보다는 그 위반을 위반을 판정하기가 좀 더 어렵죠. 다시 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더 생기죠. 내가 수입품에 불리한 임팩트를 줬어도 그게 전적으로 정당한 정책 수행을 위한 그 목적상 그렇게 했으면 위반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늘어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게트에서는 3조가 위반되더라도 20조 일반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정부가 내가 이거는 20조에 있는 그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샵보로 가서 아비트레하지도 않고 내가 뭐
잘 적용한 거니까 이거는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당한 목적이라는 테스트가 보장이 돼 있죠. 근데 TBT 협정에서는 게트 20조 같은 게 없어요. 일반 요약가 없어요. 뒤에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규정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드래프터들이 실수한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그러면 뭐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거 그런 것까지 위반이라고 하면 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궁예지책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케이스에서도 궁예지책으로 저 말의 해석을 그렇게 2단계로 함으로써 그러한 구분이 정당한 정책 수행을 위한 전적인 구분일 경우는 위반이 아닌 걸로 하기 위해서 저렇게 less favorable treatment란 말을 상당히 어렵게 해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알고 보면은 실수한 거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해석으로. 아무튼간에 현재는 그 판례들이 이렇게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2.1조의 해석은 그 투 스텝으로 이루어져요. 마치 일반적 예외를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그 데트리먼탈 임팩이 그 수입 제품에 대해서 발생을 했죠. 왜 발생했죠? 발표자들 왜 데트리먼탈 임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어요? 쇠고기의 가공 비용이 그러면 수입 쇠고기나 뭐 미국 쇠고기나 뭐 똑같이 표시해야 되니까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수입품에는 불리한 데트리먼탈 경쟁 조건에 불리한 그 데트리먼탈 임팩트가 왜 발생했다고 판단했을까요? 뭐 이 쇠고기나 제 소고기나 하여튼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나가서 자랐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하여튼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경쟁 조건에 수입품에만 불리하게 그렇게 발생했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뭐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를 팔 때 컨트리 오리진을 표시해라. 응? 그럼 이거 삼성이면 뭐 한국이라 표시했겠지. 응? 뭐 도시바는 뭐 일본이라 표시했겠고 저건 뭐야? 응? 미국이라 표시했겠고. 그러면 뭐 국산품이든 뭐 수입품이든 똑같이 조사해가지고 똑같이 표시해야 되니까 그죠? 그게 무슨 경쟁 요건의 그 데트리먼탈 임팩트가 수입품에 불리하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왜 발생했다는 거죠? 미국산 제품은 그거 안 해요? 그걸 보존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단 레벨 A가 맞는지를 나중에 베리파이 할 거 아니에요. 당국에서 나와서. 그럼 그 자료를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산이고 뭐 미국에서 자랐고 뭐 도축됐고 그걸 자료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응? 똑같잖아요. 심플하다는 거예요. 미국산 제품은 심플하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나와서 자라고 뭐 도축된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그거만 한꺼번에 해가지고 딱 보관하면 되는데 그리고 가깝잖아요. 미국 내에는 그지? 가깝잖아. 딱 전화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누가 했는지 딱딱 알고. 근데 수입산은 뭐 이게 멕시코에서 송아지가 나가지고 뭐 어디 캐나다로 튀어들어가서 뭐 목초를 뜯어먹다가 뭐 어떻게 슬로터는 뭐 어디 쿠바에 가서 미국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일일이 어디서 뜯어먹었는지 어디서 뭐 죽었는지 그런 거를 추적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일일이 그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뭐 자료를 내라. 뭐 출생증명서 무슨 도축증명서 그 일일이 챙기가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게 이제 복잡하니까
지금 우리는 상품 교역에 대한 협정이에요. 지금 뭐 사람이 뭐 불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상품. 미국산 쇠고기와 수입된 쇠고기 간의 그 제품의 그 경쟁 조건의 차이가 발생할 때 위반이니까 그렇게 복잡하니까 쇠고기 수입이나 그 쇠고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음식점 주인이나 뭐 수입업자나 뭐 그지? 백화점 유통업자나 이런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쇠고기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그 쇠고기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료를 이렇게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저런 규정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수입산 쇠고기는 다루질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응? 안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입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가 이렇게 판매 경쟁을 할 때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더 요구 막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 미국산 쇠고기와 라이크 프라닥에 있는 수입 쇠고기의 판매 경쟁 조건은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데트리먼트 임팩트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국내 정당한 규제를 위한 그 전적인 그 디스팅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리한 데트리먼트 임팩트가 발생한 거 하나만 가지고 위반으로 판정할 수 없죠. 두 번째 스텝을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두 번째 스텝이 입증된다는 거죠? 왜 두 번째 그 조건이 충족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패널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정당한 정책 수행을 위한 그 뭡니까? 디스팅션이 아니냐 그걸 판단할 때 그렇게 디스팅션 하면은 무슨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거 하나 하고 손해는 뭔데 그걸 보죠. 두 개 간에 이렇게 밸런싱을 해서 이익이 크다든지 뭐 그러면 뭐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뭐 그렇게 이익이라는 게 뭐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고 이게 뭐 진짜로 어느 나라에서 뭐 한 쇠고기인지 그거를 정확히 알기를 이제 하는 그 이익인데 그죠? 또 뭐 레벨 A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지만 미국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레벨 B, C 뭐 그러면 그게 실제로 뭐 어느 나라에서 뭐 생산됐고 잘하고 뭐 이렇게 탁탁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product of US, 멕시코,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세 나라에서 뭐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에서 먼저 났는지 어느 나라에서 죽었는지 그거는 표시가 안 되고 세 나라에서 돌아다니다가 죽었겠군 뭐 그렇게 짐작이나 하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뭐 비육 장소나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무슨 풀을 뜯어먹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캐나다에서 자연스럽게 자랐는지 아니면 멕시코에서 고통스럽게 자랐는지 뭐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복잡하게 코스트만 굉장히 크게 이력을 추적을 해야 되니까 발생을 시키니까 그 비례성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게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한 그 벌써 시간이 됐네. 전적으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뭐 발생한 취해진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합시다.